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장단조 혼용 기법만 가지고 오늘 강의를 구성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장단조 혼용 기법은 우리가 음악 이론의 역사의 기법 이전에 음악 이론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성음악에서도 역사가 이런 그런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지만도 바로 이 장단조 혼용 기법이 완전히 조성음악을 지배하게 되면서 조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무조음악이 되게 되는 가장 그 직접적인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성음악의 초기부터 쓰이던 가장 역사가 긴 다른 그런 변화 화음보다도 역사가 긴 화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장단조 혼용 기법이 조성을 무너뜨리게 된 그런 특별한 그런 관계를 지닌 그 화성 기법입니다. 그것을 제가 쓴 논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 장단조 혼용 기법에 관해서 이만큼 폭넓게 자세하게 연구된 그런 교과서라든지 또 다른 연구물을 보더라도 아마 이만큼 자세하게 된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것을 하게 돼서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도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전체 범위는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는 서론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장단조 혼용 기법의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범위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장단조 혼용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음을 차용 화음이라고 하는데 그 차용 화음이 교과서마다 분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종류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분류하는 것과 그리고 또 표기법도 책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이 화성 분석에 있어서 이 장단조 혼용 기법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가를 7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장에서는 이 장단조 혼용에 의한 차용 화음 그 그룹과 차용 화음들의 그룹과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변화 화음인 정력 화음, 즉 이탈리안 6, 저먼 6, 프렌치 6 이러한 정력 화음과 나폴리 6 화음의 그런 그룹들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고찰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짤막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인트로덕션 파트로서 화성어법에서의 그 장단조 혼용 기법의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조란 거하고 조성이라고 한 그 차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조는 무엇이고 그리고 조성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 즉 키이란 것과 그리고 톤앨리티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키는 우리가 E 플랫 장조라고 하면 E 플랫 메이저라고 하면은 거기서 키는 뭐냐면 E 플랫이 키입니다. 메이저 그것은 키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키이고요. 그다음에 E 플랫 메이저 할 때 그때 메이저 혹은 E 플랫 마이너
라고 할 때 메이저하고 마이너는 그거는 키가 아니고 뭐냐면 그것은 모드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 이 곡이 무슨 조이냐라고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곡의 조성이 무엇이냐라고 해야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있고 그다음에 모드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모아진 것이 토넬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하고 토넬리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도 이때 키는 그대로 두고 이 모드를 메이저 모드에서 마이너 모드인데 이 모드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개의 모드가 서로 믹스처 돼 가지고 두 개의 메이저 모드와 마이너 모드가 서로 결합돼 가지고 사용되는 그러한 수법을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장단조 혼용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단조 혼용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물 그런 코드가 그런 코드를 뭐라 부르냐면은 그것을 바로드 코드 우리말로 해서 차용 빌려온 차용 화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성 체계는 즉 토널 시스템은 누구나 알듯이 딸림 화음과 어떤 화음 관계에 의해서 모든 음악이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을 받게 되죠. 이 딸림 화음에 대해서 이도나 사도 화음이 예비 화음으로 쓰이게 되고 그리고 이 육도 화음은 이 어떤 화음의 대리 기능 화음으로 어떤 화음이 사용될 곳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육도 화음이 사용되고 또 3도 딸림 화음이 사용될 곳에 또 어떤 화음이 사용되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 모든 오능계적 화음들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괄호 1, 2, 3을 해서 세 가지의 그 반응계적 화성 체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하나는 딸림 화음의 예비 화음들, 즉 2도나 4도 화음들, 딸림 화음의 예비 화음들, 2도 화음과 4도 화음에 의한 반응계적 화음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를 모았고요. 여기 있는 괄호 1, 2, 3에는 모든 반응계적 화음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반응계적 화음을 세 가지 종류로 또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도 저는 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두 번째 화음은 우리 세컨더리 다미넌트 부속 화음입니다. 흔히 그 세컨더리 다미넌트 2차적 화음은 딸림 화음만 갖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후기 낭만주의에 가면은 딸림 화음뿐만 아니고 버금 딸림 화음도 2차적 화음이 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서브 다미넌트도 쓰게 되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베토벤의 발드슈타인 그 소나타에서 근데 그 다음에는 B 플랫 메이저를 시작하죠, 그죠? 네, 흔히 그것을 F 메이저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F 메이저는 아닌데 C 장조인데 C 장조에서 그것을 B 플랫이 F 장조의 사도 화음을 세컨더리 코드로 사용한 그런 얘기인데, 근데 베토벤은 아주 드물게 거의 사실 없는데 아주 후기 낭만주의의 멘델스존이라는 것, 후기 낭만주의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꽤 나타납니다. 그런 2차적 화음들, 세컨더리 키에 의한 화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장단조 혼용 기법에 의한 화음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실상 이 모든 반응계적 화음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딸림 화음의 예비 화음들에 의한 반응계적 화음들은 우리가 흔히 정육 화음이라고 부르는 세 개의 화음 그룹이 있고 또 나폴리 6화음 이런 것들이 모두 딸림 화음의 예비 화음들을
반응계적으로 변화시킨 화음들입니다. 나머지 파트는 이제 또 다른 아까 괄호 1, 2에 속하는 그런 반응계적 화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두 번째 제2장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장단조 혼용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본 것입니다. 장단조 혼용 기법을 우리가 가장 짧은 말로 표현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모드에서의 음이나 화음을 빌려와서 사용하는 화성수법,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화음을 빌려오니까 우리가 차용 화음이라고 하지만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음표 하나만 빌려와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차용음이라고 하는, 근데 차용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이지만도 차용음, 바로도 톤, 아마 그것은 전문 용어는 사실상 그래 쓰이는 전문 용어는 아니죠. 근데 실제는 어떤 특정 음표 하나만 빌려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단조 혼용 기법의 그 정의에는 그 음이나 혹은 화음 이 두 개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장단조 다른 모드에서의 화음을 빌려오는 이유는 보다 더 그 색채적인 그런 화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이 장단조 혼용이 우리가 장조 모드에서 단조 모드의 화음을 빌려오면은 것을 흔히 얘기하는데, 그럼 반대로 단조 모드에서 장조 모드의 화음을 빌려오는 것이 있을까? 그것은 상당히 많이 서로 이렇게 반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빌려올 수 있다고 하느냐면은 흔히 피카르디 3rd, 피카르디 3도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음악이 단조 모드의 음악이라 하더라도 끝나는 맨 마지막 화음은 장 3화음이어야만 음악이 종결감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이너 곡에서도 맨 마지막 화음은 1도 화음은 제3음을 반음 높여서 장 3화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것은 보면은 단조 모드에서 장조 모드의 1도 화음의 장 3화음 빌려왔다 해서 그것을 바로드 코드로 얘기를 하는 책도 있는데, 그것은 이런 그 화성을 원래 장단조 혼용 기법은 그 화음을 색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단순한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시대적인 관습이었죠. 단조로 끝나는 것은 거기에 종결적인 힘이 약하다고 하는 그 당시에 그냥 관념적인, 실제 그것이 더 종결감이 강하고 하는 것은 측정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그 당시에 단순한 관념에 의한 그런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이것은 장조에서 단조 모드 화음을 빌려오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장조 모드, 단조 모드라고 할 때 이 모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좀 쓰임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드는 또 교회 선법, church 모드, 이 교회 선법에서 또 모드가 쓰이죠. 그때 이 모드하고는 그런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때 이 모드는 단순한 그런
그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여기 있는 어떤 그 방식이라든가 어떤 양식, 어떤 형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우리가 옷을 어떤 모드로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 양식하고 똑같은 거기에 그런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조 스타일로 된 것인가, 장조의 방식이냐, 장조의 그런 양식이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법에서 모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메이저 모드라고 영어 책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말로 많은 우리말로 된 책에서 그것을 장조 선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스펠링은 똑같은 스펠링이지만도 그래서 그것은 장조 모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모드를 또 양식이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하면은 뮤지컬 스타일 음악 양식하고 또 차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모드가 저런 모드로 하라 이런 방식으로 하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적을 때도 그냥 모드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모드 하면 우리는 장조 모드, 마이너 모드는 단조 모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호함들을 이 차용 호함으로 규정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범위에 차용 호함의 범위에 관해서 어떤 호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장단조 혼용 기법이라고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단조 혼용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호함을 차용 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 다른 반대되는 그 모드에서 빌려온 호함이라는 뜻에서 차용 호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차용 호함의 범위에 관해서 그런 모든 이론서들이 그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도 몇 개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몇 가지 여러 가지의 대표적인 교과서들을 미국에서 발매된 보다 더 많이 쓰이는 그런 교과서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스테판 코스카와 도로시 페인이 쓴 토널 하모니의 제6판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는 차용 호함을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자주 사용되는 차용 호함들과 또 그다음에는 기타 호함들 하면서 보다 더 흔히 볼 수 있는 호함들을 묶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묶고 있고요. 나머지 네 가지를 그 외의 기타 차용 호함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그러면 자주 사용되는 호함들을 보면은 이 첫 두 개는 딸린 호함의 예비 호함에 의한 즉 2도나 4도 호함을 변화시킨 호함들이고요. 또 하나는 7도 호함, 7도 7호함, 7도 3호함은 아니고 7도의 7호함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 보면은 우리가 6번째 음표에 대한 그럼 왜 6번째 음표를 발음 낮추는가? 우리가 악보를 갖고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C 장조의 스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C 장조의 스케일인데 그래서 편의상 이 브레스를 제가 금방 빨리 없앨 수 있는데 빨리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C 단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노테이션의 이 프로그램의 밑에만 이게 플랫 그리기가 좀 까다로워서 임시 기호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C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왜 6번째인가 보면은 이 C 장조 음계와 C 단조 이 음계에서
두 개의 차이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죠. 그 차이는 여기서 스케일 디그리 3과 스케일 디그리 6에서의 차이점. 나머지는 서로 공유합니다. 타닉을 서로 공유하고 또 다미넌트를 서로 공유하고 입금음이 동일하고 그리고 윗음과 그리고 버금 딸림음 이런 것들이 서로 동일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스케일 디그리 3과 스케일 디그리 6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빌려올 수 있는 음들은 바로 이 6번째 음을 발음해 준 것과 3번째 음을 발음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스케일 디그리 3과 6이 포함된 음들을 보면은 바로 2도 화음이 있고 그다음에 4도 화음이 있죠. 또 이 7도 화음을 7도 7화음으로 만들면은 또 6번째 음표를 또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 실제로 주로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주로 이런 것들이 장단적 혼용 기법에 사용됩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이 제3음 때문에 이 3음을 이용해서 3음을 발음을 여기서 이제 가령 빌려오게 되면 이래 되죠. 빌려오게 되면 이래 되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화음을 만들게 되면 이런 화음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화음을 기타 화음에 첫 번째 넣었고 이번에는 제3음 발음 낮춰진 제3음이 C 메이저에서 사용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이 6번째 이 음표를 이 6번째 이 음표에 우리가 3화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가령 이 플랫을 여기서 이제 C 메이저에서 빌려와서 C 메이저 화음처럼 사용을 할 수 마치 빌려왔지만도 자기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3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 3화음 혹은 단 3화음이죠. 이제 감 3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뭐가 빠졌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이용된 것이냐 이건 원래 이 루트가 여기 G음이 그렇게 빠진 음으로 그렇게 간주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도 화음도 이 화음이 들어와서 마치 C 메이저 화음처럼 쓰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A음도 이 플랫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장 3음 혹은 단 3음이 될 수 있죠. 이 경우는 A 플랫을 시키면 장 3화음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A에 플랫을 붙인 것은 아까 우리가 이 화음에서 여기 이 화음에서 A 플랫을 붙인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A 플랫이 여기서는 여기서 제6음을 빌려온 것을 여기서 사용한 것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A 플랫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E 플랫 때문에 A 플랫이 그다음에 영향을 받아서 장 3화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A 플랫 음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 플랫과 여기서 A 플랫이 쓰인 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작곡가들이 그런 화음을 쓸 때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음이 발음 낮춰진 이 음이 C장조의 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화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 두 번째 규정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세 번째 빌려온 이 화음이 제가 이것은 사실은 이 작곡가들이 제가 얘기하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 화음을 작품에 사용한 건 아닙니다. 관습적으로 그 음악에 적절하게 색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러한 것을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곡가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역사적으로 거쳐가지고 이런 화음이 이렇게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발음 낮춰진 제3음이 여기서는 제3음으로 쓰이고 이것은 제5음으로 쓰였는데 그 다음에 작곡가들이 이것을 근음으로 이것은 제3음, 제5음인데 이 음을 근음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탐음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서 이러면 자연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소리 들었듯이 이 세 개의 화음은 이건 장 3화음이나 단 3화음이 아니기 때문에
정삼호함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tonal adjustment, 어떤 음표를 조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장삼호함을 여기서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데, 따라서 여기서 B 플랫이 있는 이런 호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그 다음에 있는 호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C 장조에서도 이러한 호함이 바로 지금 이 호함이 C 장조에서도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브람스의 심포니라든가 또 브람스의 모든 브람스 호함들, 또 일부 또 슈베르트의 호함들, 또 쇼팽의 호함들, 또 그 이후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서는 아주 많은 것들, 또 리스트, 프란스 리스트의 호함들, 이런 후기 낭만주의에 가면은 이 호함이 마치 C 장조에서 그냥 쓰입니다. 즉 E 플랫 장조로 전조되지 않고 C 장조 내에서 쓰이고, 이 호함이 바로 이 6도함은 모차르트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모차르트 시대도 이미 하이든에서는 이렇게 자주 묻죠. 저기 하이든하고 모차르트의 화성이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도 모차르트는 훨씬 더 반응계적인 근데 하이든에서는 잘 없습니다. 근데 모차르트에서도 이미 지금 이 6도 호함은 이 호함들은 흔히 쓰이는 것이고, 모차르트에서 이러한 종류의 호함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주로 후기 낭만주의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도 호함에서 관한 것도 물론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 아까 우리가 따로 이 2도 호함에 대한 것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도, 이것도 맨 처음에 제6음을 낮추면서 이 호함이 또 자주 쓰이는 호함으로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4개의 호함이 네 개의 박스로 친 이 호함들이 C 장조에서, 단조가 아니고 C 장조에서 이제 그냥 보통 C 장조 호함처럼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C 장조의 흔적은 사실상 거의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G의 3음을 붙인다거나, 또 여기서 바로, 그리고 아까 이 호함을 여기서 아까 제가 C, E 플랫, G 그랬던 것을 여기서 옮겨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 박스로 된 호함들이 차용 호함으로 쓰이게 되고, 그럼 나머지 호함들은 솔시르 호함하고 시르파, 통일하는 호함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원래 C 단조에 있는 호함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도대체 C 장조로서의 역할을 할까요? C 장조인지 C 단조인지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굉장히 놀라운, 제가 바로 이러한 지금부터 얘기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지금 이 장단조 혼용 기법이 음악 이론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를 이룬,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이룬 것이 되는데, 즉 조성을 조성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하게 되는데, 어찌 됐냐면은, 자, 우리 여기서 아까 E 플랫이 사용되면서, E 플랫이 이것은 제 3호로 사용되죠. 예, 그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E 플랫이 아까 빠뜨린 겁니다. E 플랫이 루트로 사용되고 제 3호로 사용되고, 그래서 변화된 그 음표가 제 3음, 그다음에 제 5음, 그다음에 근음으로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이 호함이 이 3도 이 호함이 사용되면서 새로운 변화함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바라드 코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 바라드 코드가 여기서는 지금 제 5음으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근음으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호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왜 그런 큰 이벤트가 됐냐면은, 지금 C 장조에서 C 장조가 C 장조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딸림 호함이 필요하고, 딸림 호함과 그리고 어떤 호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데 이 딸림 호함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은, 이 음이
이 스케일에서 제5미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중간에 있는 염이 이 끝부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B 내추럴이 그 다음에 C로 가면서 조성을 확립시켜 주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인데,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7도 화음은 원래 솔시대 화음에서 7화음으로 된 것인데, 이 루트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이 B는 계속 B 내추럴 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이 두 개는 같은 화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령 이것이 이 플래시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조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화음이 지금 빨갛게 박스로 된 이 화음이 브람스에서도 나타나고 C장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브람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브람스는 흔히 신고전주의라고 하면서 고전주의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지만도 사실은 이어받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걸 창조를 한 것이죠. 음악사를 바꿔주는. 그렇게 하면서 이 화음이 B 플랫으로 된 이 화음이 쓰게 되면 그야말로 사실은 조성이 없는 겁니다. 없게 돼버린 것이죠. 바로 이 B 플랫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 근거는 뭐냐면은, 근거는 여기 있는 이 C 단조에서 이 C 단조의 탄익이 이게 C 장조에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3호으로 쓰이는데 이것이 제5홈이 되는 화음을 쓰이고, 그 다음에 이 화음이 제3홈으로 되는 화음이 쓰이고, 여기에서 B 플랫이 C 장조에 소개가 되고, 여기서 B 플랫 장조의 화음처럼 쓰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 근음으로 쓰이면서 이 화음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3화음의 밑바탕에, 그래서 빌리온, 그래서 아까 제가 차용화음은 흔히 차용화음이라고 하고 차용음 이런 말은 안 쓰지만도 사실은 차용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걸 도입을 하고 예전에 도입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차용음들이 또 다른 3화음을 발생시키면서 이제는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원래 C장조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C장조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쓰이면서 이제는 조성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나중에 바그너가 유명한 트리스탄 운트 이솔데의 프렐류드에서 지금 여기 있는 화음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5도에서 1도로 가는 진행을 없애고 한 20여 마디를 계속 이것만 갖고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후배 작곡가들이 그걸 보고 아주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러면서 조성이 이제 시대가 20세기로 한 세기가 바뀌면서 예술가들이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조성이 없어지고 무주음악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이 장단적 혼용이라고 하는 것이 모차르트의 그런 아주 초기 고전주의 시대부터 쓰이던 바로 그런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250년 이상을 사용될 것인데, 결국 그것이 가장 조성음악에 가장 친밀한 것이 사실은 그것이 조성음악을 포기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컬한 가장 친한 것인데, 가장 친한 것이 그것을 없애버리는, 발전시키는 없애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조성의 포기 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성의 그 발전이라고 발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발달된 형태로. 그런 이제 무주음악 시대가 혼란스러운 그런 음악 체계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한 2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슈엔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토널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이번에는 7개 음에 의한 시스템이 토널 시스템이 아니고 12개의 반음을 모두 다 포함시킨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바로 12연 기법으로 옮아가는. 슈엔베르그는 정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그런 작곡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이 교과서 코스카 교과서에서는 첫 3개를 자주 쓰이는 사용함들, 그럼 나머지 4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래 보면은 이 7개를 6개의 화음인데, 여기서 지금 아까 하나 좋습니다.
이게 포함된 그런 7개의 함수를 소개하는데 2개의 카테고리로 2개의 카테고리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이 책에는 그런 이유로 해서 2개의 카테고리를 하면서 여기 있는 7개의 화음을 모두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요 그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로버트 골딘의 화성어 책입니다. Harmonic Practice in Tonal Music 제 2판에서의 경우입니다. 여기 살펴보면은 이 책에서는 처음에 5개의 여기서도 지금 2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차용 화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카테고리를 그 분류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화음, 두 번째 화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음이고 나머지 2개를 따로 떼서 기타 차용 화음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럼 앞에 책하고의 차이점에서 보면은 2개를 했는데 여기 있는 첫 번째 D하고 E 화음을 앞에 카테고리에 넣고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D하고 E를 D처럼 같이 포함시키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나머지 이 2개는 나머지 이 2개의 화음은 다른 화음들하고 어떤 구분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빨갛게 표시된 이 2개의 화음은 사실은 C 장조하고 다른 화음이죠. 이 화음들이 또 사실은 C 단조에서 빌려온 겁니다. 빌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빌려온 것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C 단조에서 3도 화음이 흔히 2개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C 단조에서는 B 음은 이게 내추럴이 되니까 스케일 디귿 3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것과 그 다음에 잘 내가 외웠는데 Alt Shift 8 Alt Shift 8 오케이. 자 이렇게 C 단추에서 그 3도 화음은 2개가 있는 걸로 처음에 화음은 이 화음과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화음은 이렇게 2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원래 스케일에 있는 이 내추럴된 이 화음이 포함된 이 증3 화음과 그 다음에 B에 플랫이 있지 않은 화음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음은 여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성음악에서는 장3화음이나 단3화음이 쓰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감3화음이 쓰이는데 증3화음은 그 화음들 간격이 이렇게 장3도로 이분하게 균등하게 분할된 것은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번 학기 거의 마지막에 가서 균등 분할된 스케일 혹은 균등 분할된 화음을 가지고 공부할 때인데 바로 그런 것은 프란츠 리스트라든가 조성을 없애는 그런 음악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래 두 음이 장 3도이고 또 위 두 음 사이도 장 3도인데 이것은 기능이 있는 조성 음악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3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내추럴된 여기 사용하고 그 중간에 G를 사용하는 억지로 만들어진 화음이지 대개 이런 경우는 쓸 때는 이것이 이렇게 해결되면서 일이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온표가 에센티드 패신톤이든지 혹은 아포지오트라이든지 혹은 강박에 붙은 강세가 붙은 보종음이든지 이런 어떤 비화성음에 의해서 사용된 것이고 이것은 이때는 이 화음이 아니고 지금 이 화음이 이 화음이 일전이된 화음으로 사용될 그런 경우에 생겼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두서없이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1도 화음이 도미솔인데 이 음은 이것은 비화성음으로 사용된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E 플랫 그리고 G, B 플랫은 바로 C 단조에서 빌려온 화음이 맞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7도 화음에 가면 근데 7도 화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C 단조에서 3도 화음은 한 가지이고요. 아까 정사화음 이것은 그 3도 화음이 아닙니다. 네, 7도 화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은 이러한 7도 화음과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하고 올트 시프트 8이었죠. 네. 7도함 두 가지입니다. 7도함은 우리 흔히 이 7도함을 사용하죠, 그죠? 이 7도함은 우리가 이런 7도함입니다. 아니고 이 감3화음의 7도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7도함은 그래서 이 따로 화음 기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기를 여기 그 기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베이스에 음식이 붙으면 이렇게 왼쪽에 붙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표기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 어디 가도 서구 사회에서는 베이스 자체는 원래 주어진 그래서 피게드 베이스 자체는 원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음표에 변화를 붙일 필요 원래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 문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래 있는 이렇게 7도함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7도함도 여기서 C 단조에서 원래가 빌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만도 이 빨갛게 표시된 이 두 개의 이 화음은 C 단조에서의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입금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두 개 화음은 그 C 단조에서 일반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이 골든 책에서는 그 두 개는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이 코스카에서는 지금 이 두 개 화음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두 개 화음하고 같은 카테고리에 넣는 것은 좀 논리적이지 못하죠. 왜 이 파랗게 된 이 두 개 화음은 여기 있는 화음하고 포함시키지 않고 왜 이것은 자주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분류가 이 골든의 분류가 좀 더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면 윌리엄 투탄트 한동안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인 아주 쉽게 쓰여진 그런 화성학 책입니다. Functional Harmony. 여기서 두 번째 볼륨 제 2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기 있는 이 example는 그 책에 있는 것을 바로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아까 두 개의 그 분류 방법을 우리가 분류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그 측면에서 볼 때 이 분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네 개 카테고리는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책에서 보았던 이 세 개의 카테고리하고 비교하면 2도, 4도, 7도입니다. 2도, 4도, 7도, 7에서 볼 때 2도, 4도, 7도, 7에서 볼 때 여기서는 지금 이 6도 화음이 있는 이 C에 있는 이 화음이 아까 여기에서는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었던 기타 항목에 들었던 화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 B, C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E하고가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세 번째 이 투탄트의 책에서는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1도 화음과 이 7도 화음 이 두 개를 묶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건 화음이 전체가 6개이죠. 무엇이 빠졌냐면은 여기서 이 3도 화음이 빠졌습니다. 앞에 책 두 개에서는 7개 화음의 그 7개의 개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분류 방법이 이건 앞에 그런 4개 플러스 3개인데 여기서는 5개 플러스 2개였고 화음의 개수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투탄트의 책에서는 화음이 3도 화음 미 플랫 솔 시 플랫 하나 빠졌습니다. 빠지고 분류하는 것도 이게 두 개 차이가 납니다. 좀 불완전한. 근데 우리 7개는 완전히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정도로 7개가 다 찾아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딸림 화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음들이 다 있죠, 그죠? 이 딸림 화음 자체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따로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투탄트 책에서의 분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렌 폴트 이 책은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알렌 폴트의 톤al harmony in concept and practice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책입니다. 이론에 많이 치우친 제 3판에서 보면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있는 실제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화음을 1개, 2개, 3개, 4개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차용 화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스러운 점은 이 책에서는 이 2도 화음은 수프르타닉에서 생기는 이 화음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죠. 그거는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2도 화음, 여기서는 이 2도 화음, 또 여기서는 여기 2도 화음, 그 다음에 또 여기서의 이 2도 화음,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제 용음을 발음 낮추면서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화음인데 이 알렌 폴트 책에서는 다른 설명하지도 않고 이것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도 저는 잘못 빠뜨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책은요. 이 책은 그런 심각한 그런 이론서라기보다는 좀 더 그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좀 더 쉽게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브루스 베너로드의 Music Theory and Practice 나오는 것인데요. 두 번째 발륨에서 두 개의 발륨 중에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만 규정합니다. 이 네 가지는 어떤 네 가지냐면 아까 우리 맨 첫 번째 봤던 책 여기서의 처음에 이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여기는 A, B, C, E까지 포함된 이 네 가지를 그런가요?
A가 아니고 C가 육도화음이 포함된 전체 구성이 가능한 7개 중에서 그 4가지를 보다 더 자주 쓰이는 걸로 이 4가지만 가지고 나머지 1도화음하고 7도화음이 생기는 것은 드물게 사용되는 차용화음으로 별도로 언급을 투탄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언급도 없이 그냥 딱 4가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심각한 이론서는 아니고요, 좀 쉽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 로버트 오트만의 화성책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는 그 차용화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보면요, 오트만은 6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7도함이 빠졌죠. 여기 있는 이 7도함이 B 플랫부터 시작하는 7도함을 제외한 나머지 6개를 따로 분류 없이 6개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분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책. 이것은 흔히 칼 샤트, 원래 칼 샤트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에드워드 올드웰이 같이 참여한 그런 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인,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지금은 골딘의 책이 좀 더 많이 쓰인다 그럴까요? 그렇지만도 이 골딘의 책하고 칼 샤트의 책이 두 개의 쌍벽을 이루는 그렇게 정말 잘 쓰여진 책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학기의 마지막에 가서 챕터 3개를 이 칼 샤트의 책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책은 그 믹스처를 2개의 챕터에 나누어서 두 개의 굉장히 멀리 떨어진 챕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다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그냥 분류만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따로 붙인데, 이것은 심플 믹스처라고 하는 항목과 또 다른 챕터에서는 더블 믹스처, 그 다음에 세컨더리 믹스처, 그리고 더블 믹스처, 이렇게 3가지 이름을 제가 여기서 따로 적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서로 떨어진, 서로 관련성이 없는 그런 챕터에서 이 믹스처를 칼 샤트는요, 저기서는 믹스처를 심플 믹스처, 세컨더리 믹스처, 더블 믹스처,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이 사람이 이 분류를 해서 논리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논리에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잠깐 한번 따로 칼 샤트를 취급하는 마지막 시간에 가서, 마지막 3주의 시간에 가서 다시 같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 굉장히 그것을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책. 8번째는 단행본이 아니고 데이비드 비치가 쓴 그 논문에서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비치가 1998년 이런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미국 Journal of Theory에 나온 건데요, Modal Mixture and Schubert's Harmonic Practice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이 사람은 데이비드 비치는 그 모달 믹스처를 나폴리 화음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네, 이것은 단행본이 교과서 용어의 단행본이 아니고 자기의 독특한 것을 하나 주관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한 논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 논문에서만 통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나폴리 육함하고 결부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면을 하나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8개의 이 문헌에서 찾아봤는데 아까 7개까지는 교과서용의 그런 책입니다. 근데 7가지만 보더라도 그 화음이 어떤 화음이 모달 믹스처 화음, 즉 차용 화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근접하죠. 거의 이 7개를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7개를 다 취급하는 책들이 몇 권 있었고 또 그 중에서 또 6개 혹은 어떤 경우는 4개만 취급하고 그렇지만도 거의 대부분들이 빨간 경우는 아까 책 2개만 다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서로 공통적으로 서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분류 방법은 7개 책이 전혀 다릅니다. 분류 방법은 전혀 다른 그런 양성인데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 이 차용 화음을 한 가지 통일해 가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아까 우리가 보면서 노테이션을 자세히 보지 않아 어떻게 기보했는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이 기보부터 책마다 다 다릅니다. 서로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도 결국은 서로 다 다른 방법으로 기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보하는 것과 이 화음의 그 규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 통일을 시켜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자, 논문에서 뭘 하는지 이제 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 연구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다른 책에서처럼 지금 이러한 기호를 쓰게 되면 이것이 지금 모달 믹스처 바로드 코드를 지금 설명하는 것인지 여기 뭐 이 화음 기호 보면 여기서 어느 것이 바로드 코드 차용 화음을 설명하는 것인지 표가 안 나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것은 바로드 코드를 분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령 이렇게 됐다면은 이것이 지금 차용 화음을 설명하는 것인지 나폴리 화음을 설명하는 것인지 이 화음 기호만 가지고는 금방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그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화음 기호만 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 숫자를 가지고 이 뭐 다른 거하고 같이 표현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 모달 믹스처 화음들은 따로 화음 기호를 저는 라지 M으로 시작하는 화음 기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요 기호로서 이 모든 그 차용 화음을 다 기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C장조의 모든 실제 임시 기호가 가능한 임시 기호를 붙이는 것이 가능한 화음들을 보면은 지금 1도 화음, 그리고 2도 화음, 3도 화음, 4도 화음, 그리고 5도 화음은 우리가 이렇게 노테이션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기본은 마련할 필요가 없죠. 6도 화음, 7도 화음인데 이 7도 화음이 지금 여기 있는 3화음으로 쓰인 B플랫 이 화음과 그 다음에 원래 다이아타닉 한 것인데 맨 위에 제7음이 플랫 붙은 이 화음하고는 이 종류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M을 쓰지 않고 이것은 리딩 톤에서 시작하는 입금음에서 시작하는 차용 화음이라는 뜻에서 제가 L이라고 M을 모달 믹스처 아니고 이것은 모달 믹스처보다는 제7음에서 리딩 톤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을 완전 감칠 화음의 그런 화음의 퀄리티를 바꾼 것으로 생각해서 L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면은 가령 지금 이 슈베르트의 이 곡에서 지금 여기서 어디에 슈베르트의 라칸 운트 바이넨
요 패세지에서 어디에서 지금 차용화음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차용화음이 사용되면서 음악이 갑자기 낭만적인 사운드로 그 색채화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제요음이 발음이 낮추어지면서 예.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 피아노 사운드가 피아노 반주 사운드가 좀 작은 것인데 제가 따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좀 볼륨 크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요음이 사용되면서 그 화음의 색채가 낭만적인 색채로 바뀌는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화성 추격을 만들어 보면요. 이때 저는 이 화음의 표기를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모달 믹스처인데 스케일 디그리 2에서 만들어진 모달 믹스처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표기를 이것을 앞에서 다른 책에서의 표기를 보면 이도 화음에 대해서 바로 지금 이 화음이죠. 이것은 칼 샤트가 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만 보면 우리가 빨리 이게 모달 믹스처라고 한 화음이 그 다음에 지금 오트만의 책에서는 이 표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표기를 다른 화음들하고 같은 로마스처를 쓰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화음의 퀄리티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달 믹스처라고 하는 것이 빨리 사실 기호라고 하는 것은 빨리 서로 통하고 빨리 인식이 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기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호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출석 번호가 있고 학번이 있지만 사실은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전혀 필요 없는데 근데 그게 필요하죠. 그죠? 예, 편의상 완전히 편의상 쓰는 것인데 이 화음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상 쓰는 것인데 그 편의면 가장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화음은 루트가 B 플랫입니다. 이게 A 플랫 두 번째 스케일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면 M2라고 표기를 하면은 이게 모달 믹스처이고 빨리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이것을 네모를 박스를 넣기를 이것은 모든 노테이션 악보 그리는 시벨리우스 피날레에서 다 금방 지원하는 펀트. 요즘은 하더라도 컴퓨터에서 지원하는 펀트를 해야죠. 손으로 쓰기 좋고 해놓고 나중에 컴퓨터에서 그걸 구현하지 못해가지고 새로 뭘 그림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하면은 이제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다 효용성이. 그래서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파악이 되고 서로 빨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이러면 빨리 이것이 모달 믹스처 바로 코드라고 하는 것이 빨리 파악이 될 수 있죠. 지금 이 경우에서 보면요. 지금 이것은 쇼팽입니다. 쇼팽 에튜드에서 지금 여기서도 이 경우 여기 표기하기에 너무 장소 협조해서 제가 화성 축약형을 가지고 표기하면은 지금 결국 보면은 여기에 어떤 다른 복잡한 기호를 붙이는 것보다는 아까처럼 M2로서 사실은 같은 종류입니다. 붙이면은 빨리 파악이 딸림 화음하고 딸림 화음 사이에서 중간에 이 화음은 딸림 화음의 연장부 다미넌트 프롤롱게이션에서 중간에 보조적으로 쓰인 저 N 네이버링 펑션을 하는 보조적으로 쓰인 라는 것이 빨리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표기 노테이션을 제시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제 이것을 이제 화성에 한번 실제 사용을 해보는데 이것을 기능별로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선 첫 번째 이것은 제가 일곱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화성 색채의 변화를 위한 단순한 완전히 색채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법으로서 있는 것 경우를 봤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논문의 그 제한된 그런 지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바로 슈벨트의 라켄 운터 바이넨 그것이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악보 예언자가 생략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걸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악장들 사이에서 그 바로드 코드의 컨셉이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네, 무슨 뜻이냐면은 흔히 우리가 그 바로드 코드는 그 화음 자체를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대부분 첫 번째 일반적인 것인데 그 개념이 악장들 사이에서 바로드 코드의 개념이 사용된 경우였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베토벤의 그 전원 교향곡 6번 교향곡에서 3악장과 4악장 사이에 그 악장이 바뀌면서 바로드 코드의 컨셉이 사용됩니다. 지금 이것은 255마디부터는 264까지는 제 4악장이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타카로 이렇게 쉬지 않고 아타카로 바로 제 4악장이 들어갑니다.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 F장조입니다. F장조의 딸림 7화음이고요. F장 딸림 7화음입니다. 제가 어디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여기서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F장조입니다. 딸림 7화음이 사용됐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 딸림 7화음이 이것이 F 장조에서 있습니다. 시빌리스 올터에 B를 쓰면은 그리고 글자만 치면은 B가 박스라는 뜻을 올터 B에서 바로 구현됩니다. 원래 저는 이 외에도 수십 가지의 그 쇼트카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만들 수 있게 거의 뭐 100가지 이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 50가지를 기억하면서 쓰는데 원래 그 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터 B는 제공하는데요. 자, 이것이 딸림 7화음이 딸림 7화입니다. 이 딸림 7화음에서 우리가 그 차용화음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지금 음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진행함을 주기 위해서 5에서 6도함을 속임 종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 진행을 속임 종지는 음악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연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종지는 아니고 더 진행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이론가들은 속임 종지를 부르지 않고 속임 진행, the progression 부르게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해보면은 근데 이렇게 탄익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 화음을 우리가 차용 화음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6번째 음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음표 그 시장 주사 라플레 도 미 플랫이 되는 경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차용화합을 사용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이 경우에 이 차용화합을 사용을 한 것은요. 한 것은 아마 저는 아까 위에서 성공하는데 우리가 베이스를 가지게 되면서 사성부로 만들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중복이 되죠. G와 E가 되고 이럴 텐데, 자, 이때 우리가 이러한 차용화합을 사용을 했으면 이것은 화성 진행이죠. 화성 진행이 되고요. 이걸 아직 제가 핫키를 근데 여기서 이러한 차용화합으로 가는 그 화성 진행의 그 개념을 이것을 제3악장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제4악장으로 다른 악장으로 생각을 한 것이 베토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화성 진행이 아니고 이것의 모달 믹스처의 그 개념을 악장과 악장 사이를 생각을 한 겁니다. 두 개의 화음이 아니고 두 개의 악장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제3악장에서는 이것은 메이저 모드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F음과 여기 있는 F음과 여기서 이 F음과 그다음에 여기는 이 A 플래시 여기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가 이 박스가 지금 이 네 마디의 이 박스가 바로 이 화음입니다. 화음이고 앞에 있는 이 전체가 지금 딸림 화음이 연장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박스가 이 아니면은 이 빨간색의 이 박스는 이 딸림 7화음으로 딸림 7화음에서 6도 이 화음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악장 사이에서 악장들 사이에서 장단조 혼용 기법이 여기 구현된 그런 경우입니다. 요 시작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끝나는 부분과 시작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악장, 마지막 피날레 악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토벤은 이 화성 기법을 악장의 곡의 그런 구성 요소로 사용한 그런 경우입니다. 왜 사악장을 이거 D 플랫 장조를 했을까 하는데 이것을 이제 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F 장조와 D 플랫 장조는 장3도 관계이죠. 이 장3도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것은 뭐 음악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고 그때부터 누가 발명해서 그 물건을 사용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 것이 이제 무르익으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일반화되는데 관계 장조 혹은 관계 단조 혹은 병행조 거기까지가 조성 관계였죠. 조성 관계인데 그다음에 장3도 관계가 되면서 그에 대한 새로운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조성 관계는 dominant relation, 그다음에 subdominant relation, 즉 딸림조, 그다음에 버금 딸림조, 그다음에 C 장조와 C 단조 같은 어떤 원조 혹은 병인조 관계는 hierarchy,
패럴 키는 항상 상대방을 가지죠. 즉 패럴 마이너, C 장조에서 C 마이너는 패럴 마이너이고 C 단조에 대해서는 C 장조는 패럴 메이저 키가 되고, 그다음에 관계 장단조, 이것도 항상 상대방을 가집니다. 즉 C 장조하고 A 단조는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관계 장조 또 상대방도 관계 단조가 되죠. relative key. 이 relative key는 메이저 입장에서 마이너 키를 볼 때는 이것은 relative 마이너 키가 되고, 그다음에 또 마이너 키에서 입장을 보면 이것은 major 키가 되고, 이렇게 상대방을 가지는 이 네 가지가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아니고 그 당시 고전주의 시대까지의 조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related key라고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 related key를 가지고 또 더 좀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closely,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근친조, 가까운 조로, 우리가 C장조를 하다가 C장조를 예를 들면 C장조로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A 단조가 되면은 그것은 relative minor key로 가지고죠. 또 C장조로 하다가 C 단조로 가게 되면 그것은 parallel key, 병행조로 가게 되고, C장조에서 G장조로 가게 되면 이거죠. C장조에서 F장조로 가게 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가까운 조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가령 C장조에서 A 플랫 장조로 갔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C장조에서 A 플랫 장조로 갔다. 혹은 C장조에서 E 장조로 갔다. 이게 실제로 사이거든요. 베토벤의 발츠슈타인 1악장 C장조에서 나오죠. 근데 이 주제는 디라라 어떻게 되면 G 샤프도 디라라 E 장조로 가져오죠. 근데 이러한 조관계는 나중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슈만의 A 단조 하다가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F 장조로 가거든요. A 장조에서 F 장조로 슈만 그것은 A 단조에서 F 장조로 갑니다.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게 3도 관계예요. 근데 이 3도 관계도 사실은 C 장조하고 A 단조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지금 이 경우는 모드가 바뀝니다. 마이너 모드, 메이저 모드 바뀌지만 이 경우는 모드가 바뀌지 않죠. 근데 여기서 C 장조에서 A 단조로 가는 relative 마이너, 관계 단조로 가는 이것은 모드가 C 장조에서 A 마이너로 바뀌고 모드가 바뀝니다. 모드가 바뀌지 않으면서 3도 관계를 이루는. 근데 그다음에 이 3도는 여기서는 단 3도인데 이것은 이제 장 3도인데 여기서 세운 3도는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같이 불러서 이 3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조성 관계가 베토벤이 이것을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성공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조로 가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것을 third. 이게 위침자 돼서 제가 피하려고 제가 이 위침자가 거기 보기 싫어서 이것을 그래서 3도 관계라고 합니다. 그냥 관습상 사실은 장 3도인데 그것을 장 3도로 부르지 않고 그냥 3도 관계로 third 해서 메이저 third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관습상 3도 관계를 여기 있는 이러한 조 릴레이션이 새로운 조 릴레이션이 낭만주의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베토벤이 아마 그 주변에 다른 작곡가가 어느 작품에 썼는지 그건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알려진 것은 베토벤이. 그래서 베토벤은 고전주의 시대에서 낭만주의로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상황도 많이 있지만도. 그래서
흔히 이것을 그냥 F 장조에서 보세요. F 장조에서 D 플랫 장조를 가니까 그래서 같은 모드를 가지고 F 장조에서 이것을 D 플랫 장조를 가니까 장3도 관계죠. 그럼 모드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third relation, 3도 관계의 조성 관계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화성 기법에서 맞지만도 여기서는 바로 그 바로드 코드 혹은 모달 믹스처의 그 개념이 이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 사용된 것으로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 큰 범위에서 사용된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악장과 악장 사이에서 사용된 경우이고, 지금 이 경우를 이것은 이제 제가 화성 축약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소리 자체는 뭐 아름다움 없지만도 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부위 어떤 화음, 이게 잘 우리가 참 쓰기 없는데 이것은 secondary, 예. 이게 리딩 슈퍼타니 2도 화음인데 2도 화음이 세컨더리 코드로, 아까 제가 맨 강의 시작하면서 세컨더리 코드들은 우리 흔히 부속 화음, 딸림 화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딸림 화음 외에도 4도 화음이나 2도 화음도 세컨더리 코드를 뜻하죠. 근데 제가 주로 낭만주의 시대에 살 수 있는데 모차르트 스트링 퀄텟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인데, 모차르트 스트링 퀄텟에서 보면은 그 사냥꾼, 더 헌트, 그 사막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논문들을 보면은 모차르트에서의 크로메리시즘 인 모차르트 작품에서의 반응계주의하면서, 모차르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계주의적인 음악이 아주 투명하고 깔끔하고 정말 수정 갖고 잘 닦여진 아주 세련된 그런 곡인데, 그게 반응계적인 요소가 선율도 그렇고 화성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이든하고 특별히 구분되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더 아주 돋보이는 그런 모차르트의 음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세컨더리 코드로 쓰인 걸 발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제가 화성 축약형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그 화음은 E 플랫 장조에서, 그래서 여기 이 조관계는 다 딸림조의 관계죠. 혹은 버금 딸림조의 그런 고전주의적인 그런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음이, 이 2도 화음이 바로 세컨더리 코드로 쓰이고 그것이 시퀀스로 사용이 된 겁니다. 여기에도 그 시퀀스를 보면은 반음씩 내려오면서 이곳이 세컨더리 코드로 쓰일 곳인데 시퀀스로. 근데 시퀀스는 모달 믹스처는 없는 화음으로 쓰인, 굉장히 이걸 자세히 분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따라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세컨더리 코드로서 그 2도 화음이 세컨더리 코드로 쓰인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도저히 분석하기가 너무 가능 같아서 제가 반응계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화성 축약형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전조를 하는데 모달 믹스처의 개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C장조의 KL 545의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사실은 소나티네 같은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발전부는 29마디부터 발전부가 시작되는데 발전부가 앞에
딸림조로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는 모드의 변화가 모달 믹스처가 그 전조를 다른 섹션으로 발전부로 섹션이 바뀌면서 모달 믹스처의 수법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드가 바뀌지 조의 관계를 보면 아직 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G입니다. 같은 G가 연습되는데 여기서 이제 딸림조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딸림조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딸림조로 가면서 딸림 단조로 간 것이죠. 단 딸림조로 간 것이죠. 근데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드 믹스처에 의해서 같은 조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것 두 개 관계는 G 단조와 G 단조는 이것은 딸림조 관계죠. 근데 조성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여기서는 모드만 바뀌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모드와 그리고 키가 다 바뀌었죠. 그죠? 그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모드 믹스처의 경우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동일한 경우가 또 하이드리 피아노 소나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D 단조와 지금 여기 있는 이 D 단조와 그리고 이 F 장조 이 두 개를 보면은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은 여기 있는 relative major key가 되죠. 관계 장조로 바뀐 겁니다. 같은 조표를 같은 조표를 공유하는 그래서 플랫을 한 개 갖고 있죠. 이도 플랫을 한 개 가지고 있죠. 근데 서로 장단조가 바뀌는 그것이 관계 relative key인데 이 경우는 relative major key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근친조의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D 장조에서 D 단조로 바뀌는 사실은 키는 안 바뀌죠. 모드만 바뀌죠. 아직 조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더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이 D 장조의 경우에서 보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F 장조하고 바로 직접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관계는 D 장조에서 F 장조의 코드는 즉 제가 앞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칠판 대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컨트롤 B를 하면 마지막에 마디가 하나 더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원래 프로그램은 없는데 여기서 그 D 장조하고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D 장조에서 그 다음에 F 장조로 자 D 장조의 탄익에서 그 다음에 F 장조의 탄익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샵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 관계는 D 장조에서 볼 때 여기다 바로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D 장조의 탄익이죠. 그 다음에 F 장조를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D 장조에서 이 F 장조의 이 관계입니다. 보면은 이 두 개의 관계는 이것은 D 장조에서 너무 빨리 적어가지고 이렇게 D 장조에서 그 다음에 이 화음은 탄익인데 D 장조에서 이 세 번째 이 D 장조에서 이 세 번째 이 빨갛게 된 이 화음을 그려보면은 D 장조에서는 바로 이 화음이 되죠. 제3음과 제5음을 발음 낮춘 겁니다. 제3음과 제5음을 발음 낮추고 제3음 G는 그대로 유지시켰죠. 바로 이 관계가 바로 여기서 요 두 개의 관계가 믹스처 3에 해당되는 제가 이거 믹스 3라고 M3라고 제가 규정해 주죠.
바로 이 화음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든의 이 소나타에서 이 하이든은 그 당시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베토벤은 아마 바로 가겠죠. 베토벤은 바로 가겠는데 없는데 모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 사이는 그 관계는 그 사이의 관계는 바로 패러럴 키입니다. 같은 탄입과 같은 다미넌트를 공유하는 즉 D 장조에서 D 단조로 가는 것은 모드의 체인지만 있죠. 그것이 패러럴 키입니다. 근데 그 패러럴 키를 간 다음에 이것과 이것 사이는 D와 F 장조 사이는 그것은 이게 렐러티브 메이저 키가 되죠. 렐러티브 메이저. 그래서 이 개념과 이 두 개의 렐러티브 키 개념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인 겁니다. 이런 근친주의 관계에 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 사실은 조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이 관계를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모드 믹스처의 개념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간접이라 그럴까요? 좀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슈벨트의 이러한 곡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관계를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조를 하는데 또 베토벤의 호른 콘체 소나타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조에 이 개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텍스트 페인팅의 기법으로 사용된 경우. 이 뭐 흔히 자주 언급되는 것들이죠. 지금 이 곡에서 일단 음악을 이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예. 요 가사를 보세요. 예. 여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모드 믹스처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 화음 표시를 이렇게 M2로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죠. 예. 자, 모두 이게 스케일들이 6번째 음표를 반응맞죠. 이 경우는 지금 2도 화음에서 또 이 경우는 4도 화음에서 사용된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이 가사는 비록 당신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도 당신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관인데 이 그릴드 니스트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의 마음은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헤르스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나의 심정인데 그렇지만도 나의 심정은 이라면서 이제 자기의 심정을 호소하는 그런 것인데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이 라트라비아타 춘희에 나오는 것인데 그 신분의 차이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도 이 여자는 원래가 아주 비천한 신분을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또 남자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떠나는데 죽을 병이 걸려서 이렇게 떠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했지만도 그렇지만도 아직도 그 남자를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원망스럽고 하지만도 그러면서 나의 미스테리오소 나를 정말 나도 미스테리스한 나도 정말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오소라고 하는 가사에 와서 이것은 정말 내 마음이 왜 그럴까 그런 미스테리어스하다는 미스테리오소 할 때 모달 믹스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가사에 이 모달 믹스를 사용하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그런 것을 텍스트 페인팅 기법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텔링 이펙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낭만주의 수법이 많이 사용된 그런 것들이죠. 그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모드 믹스처의 화음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변격 종지에서 변격 종지 4도에서 1도로 5도에서 1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변격 종지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브람스의 가곡입니다. 이거 좀 악보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좀 보시면 좋을 겁니다. E 플랫 장조이고, 네, E 플랫 장조이고, 그리고 이 화음은 나폴리 화음인데 여기서는 근음위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화음이 1 전위 화음으로 쓰이고 5도 화음으로 갑니다. 5도 7호 화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1도 화음인데 여기서 끝까지는 다 1도 화음이 지금 연장이 됩니다. 1도 화음이 연장이 되는데 모드 믹스처가 어디서 믹스처가 되느냐면은 지금 E 플랫 장조에서 이 연표와 그 다음에 이 두 개 연표가 근데 여기서는 A 플랫 마이너 코드가 세컨더리 일시적으로 A 플랫 마이너 코드 쓰이죠. 이 A 플랫 마이너가 있기 때문에 이 D 플랫이 세컨더리 코드로 쓰게 되죠. 그렇지만 계속 베이스가 E 플랫으로 타닉으로 남아 있으면서 타닉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세컨더리 코드로 쓰이는데 그럼 이때는 1도 화음이 우리가 그 변격 종지는 우리가 아멘 코드라고 그러죠. 찬송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후렴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아멘 하는데 그때 그 아멘 할 때 아 할 때 사도 화음인데 그 사도 화음을 E 플랫 장조인데 E 플랫 장조에서 그래서 그 사도 화음인데 그 사도 화음을 마이너 모드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 마이너 모드에서 빌려서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변격 종지 내에서 마이너 코드가 사용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의 그 음악적인 효과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버리기죠. 여기서는 F음을 발음 낮추고 D 플랫과 C 플랫을 낮추면서 사실은 E 플랫 장조의 흔적이 많이 없어져 버렸죠. 여기서 F 플랫은 여기서는 나폴리 코드로이고 여기에서는 이 두 군데에서는 차용 호환입니다. 이 차용 호환 C 플랫 때문에 이 D 플랫의 세컨더리 코드로 사용이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그 타닉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4도에서 1도로 끝나는 변격 종지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거기 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다 화성 축약형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아까는 우리 악장과 악장 사이에 봤는데 이번에는 작품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입니다. 곡 전체입니다. 작품 전체를 통해서 최대한 큰 범위에서 이 장단조 혼용의 개념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아까 베토벤의 그 전원 6번 교향곡은 악장과 악장 사이를 접합시키는 상당히 큰 범위죠, 그죠? 바로 화음과 화음 사이의 범위보다 아주 훨씬 확대된 것인데 이번엔 더 확대돼서 작품 전체를 볼 때 자 우선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명곡입니다. 요것도 C 마이너죠, C 마이너. 예.
자, 피날레 악장입니다. 발조, 오픈된. 네. 네. 이때 이것은 단순한 그 화성적 색채를 두 개를 연결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곡 전체가 여기서 보면 베토벤의 그런 여기서의 철학과 그런 이상을 볼 수 있는 마이너스에서 마지막은 피날레 악장은 밝고 오픈된 그런 음향을 보여주는 C 장조로 가면서 그래서 곡 작품 전체를 통해서 모든 믹스처의 그런 개념이 여기서 적용을 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텍스트 페인팅, 특정 가사에 그런 색채를 부여해서 그 전체 줄거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번에는 그 차형 화음에 해당되는 우리가 이제 7개를 우리 찾아냈죠, 그죠? 7개는 그 그룹, 차형 화음의 그룹과 또 정육 화음의 화음이 3개 있고, 또 나폴리 6화음이 있고, 이것도 하나의 변화 화음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2개 그룹은 차형 화음의 그룹과 그 다음에 정육 화음과 플러스 나폴리 6화음 그룹, 이 2개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지금 M6는 다 이제 마이너인데 그 믹스처 코드인데요. 나폴리 6화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스케일 디그리 6을 플랫시킨 것은 서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의 그 화음에서 어떤 점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살펴봤냐면은 사실은 이 2개의 그 그룹으로서 우리가 모든 반응계적 그런 변화 화음들이 여기 2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이렇게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또 여기에 정육 화음도 여기 이 나폴리 6화음과의 관계만 서술되어 있는데 이그젬플이 나와 있는데 정육 화음 하면은 그 3가지의 이 화음에 모든 반응계적 화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 사이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2개를 그래서 이게 2가지로 그 결론이 2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서로 공유하는 면이 있지만도 그 기능은 서로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로서 그 규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두 개에서 그래서 결론은 크게 그렇게 관련을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나폴리 6화음을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그 차용 화음하고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실제 우리가 적용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정육화음과 나폴리 6화음 같은 경우는 서로 관련지어서 설명하거나 혹은 이해를 하면은 그 관련성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 모든 믹스처 차용 화음은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근데 지금 어떤 경우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도 그것은 크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제가 제안점은 바로 이러한 그 화성 분석 그 노테이션을, 왜냐하면 실제 이런 화음 기호를 쓰는 것이 이미 통일이 되어 있고 편리하게 사용되면 좋지만도 이 화음 기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편의성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되는 것인데,
그 책들마다 다 이게 서로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얼른 봐서 빨리 파악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먼 6나 이탈리안 6 같은 경우는 GER 또 이탈리안 6는 IT 또 프렌치는 FR이라고 하는 걸로서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도 이 모던 믹스처는 이토록 많은 화음들이 많이 사용되지만도 노테이션은 다른 화음하고 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노테이션 그 기호에 대한 편의성이 사실은 하나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러한 노테이션도 여기서 동시에 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이 장단조 혼용 기법을 그 직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고 좀 또 폭넓게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예, 제가 연구한 것을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